부자들의 집 정리는 무엇이 다를까? 벌써 6, 7년 전의 일이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를 것 없이 비슷한 아파트였는데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반전 매력을 느꼈던 집이 있다. 멋진 그림들이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집의 주인이 너무 젊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30대 중반의 부부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았나 생각했는데 자수성가를 이룬 쪽이었다. 둘 다 전문직이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아내가 한 투자가 성공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덕분에 원하던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에 주변에 숲이 있어서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실내는 한마디로 깔끔했다. 과도한 장식이나 불필요한 소품은 일체 없었다. 부부가 모두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듯 심플한 미적 감각을 살린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가구도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취향을 반영한 듯 디자인도 아름다웠지만 기능성과 품질도 높은 제품이었다. 특히 나무 의자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의자가 정말 멋져요. 좋아하는 북유럽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쓰면 쓸수록 만족스러워요. 첫눈에 반했는데 국내에 재고가 없어서 1년을 기다린 끝에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단종이 되었는데 운이 좋았죠. 그럼 그전에는 어떤 걸 쓰셨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샀어요. 멋지고 예쁜 의자는 많았지만 이것만큼 마음에 드는 건 없었거든요. 조금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불필요한 물건을 집에 들여놓고 참는 것보단 낫죠. 기다리는 설렘이 더 컸고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고나 할까? 원하는 것이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다. 이런 성향은 초기 컨설팅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부부는 정리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하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단순히 물건을 보기 좋게 나열하거나 정돈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구분하고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며 집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물건들을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않게 되었어요. 적은 수의 물건을 소중히 쓰는 게 좋더라고요. 기능과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 구입한 물건은 10년 넘게 쓰죠. 물건 하나를 골라도 그 쓰임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그 물건이 놓일 공간까지 염두에 두었다. 마음에 들어도 집에 어울리지 않는 가구는 단호하게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이었다. 둘러볼수록 부부의 개성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자신들이 꾸준히 업데이트 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한 차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다.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 전문가의 역량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나도 긴장하게 된다. 컨설팅을 하면서 요청받은 지점은 개인 공간의 분리였다. 함께 살다 보니 개인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휴식과 충전에 필요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3개의 방을 지금은 구분 없이 쓰고 있지만 한 개는 침실로 다른 2개의 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논의 끝에 남편의 방은 남편의 취미를 한데 모은 공간으로 아내의 방은 글을 쓰는 작업실로 분리했다. 정리가 끝나고 부부는 각자의 방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 또한 결과에 뿌듯함을 느꼈다.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주는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이유는 집을 짐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성공과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태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이후에도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집에 가는 일이 많았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멋지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는 집도 있었고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집도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집을 정리하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부탁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간에 대하는 태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천 가구 정리하고 알게 된 부잣집의 공통점 5가지.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싶은 점은 정돈과 조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집안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집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무작정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며 정리된 환경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런 습관은 아마존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인 능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2번째는 의외로 단순함을 존중하고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다. 물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집에 대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다.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집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것이다. 3번째는 물건이 적은 대신 가치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룬다는 점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 특히 성공적인 이벤트와 관련된 기념품 등을 소중히 보관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는 그만큼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공간에 넘어설 만큼 물건이 많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부자들은 공간에 맞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인 피로를 피하고 있었다. 4번째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집의 크기가 크든 작든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활용법을 묻는 일이 많았다. 일을 할 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자유로운 움직임과 집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장소라는 점이다. 중요한 문서들은 분류해서 보관하고 재물과 재산에 관한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며 비상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미리 예방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할 때 정돈, 조직, 미니멀리즘, 가치 있는 물건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했다. 집을 정리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은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셈이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들은 공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는데 집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특별한 공간으로 여겼다. 그래서 인지, 그림이나 조각 등 가치 있는 예술품이나 컬렉션을 집에 두는 것을 선호했다. 예술적인 감각을 살리는 한편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집에 들어서면 그들의 공간에 대한 철학이 바로 느껴졌다. 물건들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언젠가 서재 책상 위에 작은 화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화병은 심플하지만 품격 있고 아름다웠다.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심코 놓인 화병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소품 하나도 세심하게 선택해서 책상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살려낸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명품이나 예술품을 단순한 자기 만족이나 자랑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품들을 집안의 특별한 장식으로 활용했다. 집안의 예술 작품들은 그들의 취향과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집에서도 언제든 예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가진 돈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듯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과도한 물건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인상마저 풍겼다. 그들은 공간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은 의미가 있었다. 물건마다 삶의 인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집에 두게 된 것이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은퇴한 분은 20년 가까이 써온 책상을 여전히 아끼면서 쓰고 있었다.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산 물건이라고 했다. 관리를 잘 하면서 쓴 흔적이 그대로 보였다. 이 책상을 아들놈이 탐내고 있는데 어림없지. 내가 10년은 더 쓸 거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책상을 어루만졌다. 일하는 동안 이 책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남모를 한숨과 고민을 토로했을까? 물건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의 책상은 그의 영광과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았다. 이들은 값비싼 물건을 척척 소비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물건들을 선택하고 소유하기를 선호했다. 또한 물건들을 감상하며 즐기기 위한 공간도 잊지 않았다. 각 물건들은 어지러움이나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작은 컬렉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이 집 정리를 단순한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집 정리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정리라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이들의 집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었다. 각 공간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그들의 집은 단순히 큰 돈을 써서 꾸민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공간이었다. 이들의 공간 정리는 그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공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품격과 섬세함으로 가득한 시간일 터였다.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빛이었다. 그들은 자연광과 조명이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자연광은 활력을 불어넣고 조명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광과 조명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집안의 조명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조도를 제어하고 절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했다. 공간의 빛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사물을 밝게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빛은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대화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절한 조명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빛, 적당한 온도, 상쾌한 공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집은 가족들과의 모임과 대화를 위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데 정확한 계획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리와 체계화는 물론 자연광과 조명의 영향, 화목한 가정 분위기와 소통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이 집을 정리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정희숙 지음 포레스트 북스 출판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과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잘되는 집들의 비밀 중에서 2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의 내용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 40이 되어서 정리 분야의 일을 시작해 10여 년간 총 5천 가구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정리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저자의 공간과 삶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정리 컨설팅을 의뢰한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룬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자는 그들의 집을 통해 그들이 공간에 대하는 태도와 생활 방식에서 5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 보관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물건이 적은 대신 가치 있는 물건만을 특별하게 소유하며 소중히 다룬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5번째는 집이라는 공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로 대한다는 점이죠.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은 인생에서 집이라는 공간 자체를 실용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각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4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집이 가족 원수에 비해 평수가 클 경우 남는 방을 짐과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거나 그냥 비워두는 경우를 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집을 생활의 공간이자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집은 입는 것, 먹는 것과 더불어 인간 삶을 이루는 필수 3대 요소입니다. 멋진 옷차림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좋은 먹거리를 통해 나를 아끼는 것처럼 집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니까요. 집 청소와 집 정리는 세계적인 석학틀 또한 성공의 첫 번째 원칙으로 꼽는 만큼 청소와 정리 정돈으로 우리의 감정과 기억으로 가득 찬 마음의 안식처인 집을 아끼고 가꿔나가며 물건보다 가치를 쌓아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에 성큼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